일단은 이 회사가 미래 추정 순이익을 가지고서 이제 그 몸값을 만들어냈고, 거기서 이제 거기를 기준으로 이제 공모가도 확정을 하긴 했는데요. 이 회사가 아직 미래 추정 순이익을 논하기에는 실적 자체가 뭔가 되게 안정적으로 쭉 나오고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경진 기자입니다. 오늘은 센서뷰 IPO 이제 상장 앞두고서요. 이제 어떻게 우리가 투자 전략을 짜면 좋을지 상장 후 전략 코너로 다시 돌아왔고요. 이 센서뷰라는 곳은 이제 초고주파를 이용한 어떤 시장에서 그 관련된 인프라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이 회사는 일단은 IPO는 흥행을 했는데요. 이 상장 후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짜면 좋을까? 그거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최근의 시장 분위기와 이 회사의 잠재성을 감안했을 때 상장 당일에 어떤 시초가는 좀 높게 오를 수 있는데요. 저는 좀 기대보다는 이후엔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뭐 투자 주의보, 그러니까 정말 투자 주의하셔야 된다 이 부분보다는 우리가 좀 현명한 상장 이후의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좀 방점을 찍고서 오늘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회사 어떤 회사인지 좀 궁금하실 텐데요. 제 기사 좀 가져왔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 고객사만 보면 되게 화려해요. 퀄컴, 스페이스X, 구글, 키사이트 등 해외 테크 기업과 삼성전자, LIG, 넥스원 등 국내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제 관련 부품들을 판매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어떤 부품이냐라고 했을 때, 이 5G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용할 수 있게끔, 송수신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케이블, 뭐 커넥터, 그리고 안테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프라 장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 인프라 장비 회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고객사가 화려하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기술력이 국내외에서 글로벌리 인정을 받고 있다. 이 정도로는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잠깐 먼저 이제 제가 우려되는 부분에서 이제 언급하려고 할 거지만 힌트를 드리면은 요 이제 고객사들의 매출이 아직까지는 테스트 용역 매출이에요. 아직 본격적으로 이 매출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초두에 여기까지만 방송을 보시고 그러면 바로 어떻게 보면 추가 매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미리 살짝 먼저 언급을 하고 넘어갑니다. 일단은 주요 제품을 보면은,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케이블 쪽 이제 매출이 좀 있고요. 그리고 안테나 매출이 있고, 그리고 국방 쪽에서도 이제 안테나 매출이 좀 있습니다. 요걸로 조금 이제 매출 순위별로 보면요. 이 TNM 케이블이라는 게 뭐냐면은 5G 어떤 기기들이 만들어졌잖아요. 그 기기들이 성능이 제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나 하는 이제 테스트 앤 메저먼트 케이블 이제 그 매저먼트 도구가 있는데 거기에 활용되는 케이블을 일단은 판매해서 현 시점에서 매출이 가장 많고요. 지금 이제 좀 빠르게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게 국방 쪽이고요. 이 회사가 이제 향후 지금 국방 쪽은 자세히 보시면 2021년에는 3% 수준이었는데 지금 매출이 13%까지 올랐죠.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매출이 이쪽 소로 케이블, 소로 전선 쪽인데 초소로 전선 쪽인데요. 이 부분은 또 이제 뒤에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5G 인프라 장비들을 좀 만들고 있는 회사다. 부품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품 잠깐 사진 보시면은 이 케이블이고요. 그리고 이제 커넥터. 그리고 이제 안테나. 이런 제품들을 만든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사실 이런 것, 장비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기들이나 아니면 어떤 시설물들의 내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는 힘들죠. 그래서 B2B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좀 낯설긴 합니다. 하지만 확실히 기술력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요. 기관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수요 예측 결과 보시면은 확정 공모가를 4,500원으로요. 희망 밴드보다 좀 높여서 잡았고요. 그럴 수 있었던 거는 기관 청약 경쟁률이 1673대 1로 이제 기록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일반 청약에서도 1568대 1의 어떤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IPO에서 수요 예측과 일반 청약 모두에서 흥행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당초에 이 회사는 목표로 했던 시가총액이 한 900억대였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모가를 상향했기 때문에 시총 1167억 원으로 코스닥에 상장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좀 수요 예측에서 근데 보면은 이렇게 보면 앞서 이렇게 보면 되게 화려해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회사에 대해서 기관들의 마음은 일단은 괜찮은 회사인데 오래 보유하기는 힘들다라는 쪽으로 이제 좀 집중이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기관 투자자들이 청약을 참여를 할 때 내가 이 주식이 너무 좋으면은 비싼 가격으로 살려고도 하지만 이걸 가지고서 내가 산 이 비싼 가격으로 당분간 팔지 않겠다. 이렇게 확약을 해요. 아파트 내가 한 20억에 사놓고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나 팔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확약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그런 걸 바라봤을 때 이제 의무보유 확약 기간을 보면은 이 미확약, 확약하지 않은 기간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확약 비율은 전체 한 7%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주식에 대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잠재성 있으니까 한번 사봐야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거 아직은 장기간 보유하기에는 난 확신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간의 마음을 좀 이렇게 수요 예측 결과에서 읽어볼 수 있겠죠. 저 역시도 좀 비슷한데 그걸로 이제 일단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요인으로요. 시초가는 좀 잘 나올 것 같아요. IPO에 흥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가총액 자체가 좀 1,000억 원대로 작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어떻게 보면 매수세가 좀 올라간다고 한다면 이 시총 1,000억 정도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금방 주가 쭉쭉쭉 올라갈 수가 있죠. 무겁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도 좀 시초가가 잘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저는 요거는 이제 38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홈페이지에 잘 정리되어 있는 카테고리 중에 이 상장 후의 시초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어떤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IPO 기업들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시초가 상장 이후에 그 상한가가 좀 확대가 됐잖아요. 기존에는 이제 따상까지 이제 공모가 2배의 이제 시초가 형성 이후에 상한가까지 이렇게만 딱 이제 어떻게 보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지금은 400%까지 이제 확대가 됐잖아요. 근데 요게 우리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나 4배 수익 보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이 드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많이들 이제 공모주에 대해서 더 열정적으로 투자를 하시게끔 한 어떻게 보면은 환경이 조성이 된 건데요. 예. 그 이후에 지금 그 상장한 기업들을 보면요. 필에너지, 이노시뮬레이션, 오픈롤, 식기센 요 네 곳이 이제 일반 기업인데 다 시초가가 198% 그리고 오픈롤은 조금 낮았네요. 오픈롤은 좀 낮았고 알맥 같은 경우도 190% 그리고 이노시뮬레이션 190% 그리고 필에너지 260% 이런 식으로 시초가가 오픈롤 하나를 제외하고서는 굉장히 치솟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센서비와 마찬가지로 이 5G 쪽 관련된 어떤 사업을 장비 부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중에 올해 3월에 상장한 자람 테크놀로지가 있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수요 예측에서 흥행을 했고요. 그리고서 상장 이후에 시초가가 더블 이렇게 해서 형성이 됐던 이 기억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공모주 시장의 환경이 이렇게 많은 투심들이 모이면서 좋아졌고 거기다가 이제 올해만 놓고 봤을 때 센서비와 비슷한 비슷한 섹터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어떤 특정 기업이 이렇게 시초가가 좀 잘 나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장 당일에 시초가는 잘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고무적인 거는 이 회사는 상장을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4,500원에 상장을 하잖아요. 근데 4,500원 상장을 하는데 이 증권신고서상에서 보면은 이 회사의 어떻게 보면은 현재 적자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미래추정 순이익에서 앞으로 이 회사가 얼만큼 이제 성장할 건지를 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만들어서 이 주관사, 증권사들이 이 회사의 한 주당 가격이 이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라고 평가하는 평가액이 5,600원 정도예요. 5,700원 정도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요것만 보더라도 평가액보다는 조금 낮은 가격으로 지금 상장을 하기 때문에 이만큼도 또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결과적으로 일단 시초가는 잘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정경진 기자는 앞단에 투자주의보라고 이렇게 물음표를 달았을까? 이제 그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어떻게 보면 본론 여기서부터 좀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이 회사가 미래 추정 순이익을 가지고서 이제 그 몸값을 만들어냈고 거기서 이제 거기를 기준으로 이제 공모가도 확정을 하긴 했는데요. 이 회사가 아직 미래 추정 순이익을 논하기에는 실적 자체가 뭔가 되게 안정적으로 쭉 나오고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일단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요. 여전히 119억 정도의 손실을 내고 있고요. 매출 규모도 56억 원에 불과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재작년에 그러니까 2020년대 24억을 벌다가 56억 벌었으면 2배나 매출이 뛴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 어떻게 보면 작은 아직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들에게 있어서 일시적으로 매출이 왔다 갔다 혹은 2배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좀 많이들 보여지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만의 어떤 특징, 성장세를 보여주는 부분이다라고는 좀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이 회사가 2025년 순이익을 가져와서 몸값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 회사는 작년 기준으로 56억 버는 회사인데 가져온 순이익의 그 당시에 매출액이 770억 정도를 번다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배 이상의 매출이 늘어날 거고 불과 2년 만에, 1년 반 만에 10배 이상의 매출이 일어날 거고 거기에 준해서 순이익을 구한 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몸값을 만들어냈습니다거든요. 사실은 뭐 2년 만에, 지금부터 이제 1년 반 만에 매출이 갑자기 12배 이렇게 오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물음표를 좀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회사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한테 우리가 한 2년 만에 10배 이상의 매출을 낼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근거를 좀 제시하긴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봐도 저는 조금 물음표가 생겨요. 일단 기본적으로 2025년에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은요, 보면은 초소형 전송선로죠. 여기서 이제 매출이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700억 매출을 달성할 수 있다, 800억 가까이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이 매출은 9억 원 수준입니다. 이 9억 원 수준인데 이게 254억 정도 되면서 이 770억 정도의 매출을 만들어내는데 기여할 거다라는 건데, 여기서 근데 또 그렇다면 이게 그러면 지금 확실히 뭐 어떻게 보면 납품이 되고 있는 거냐, 아니면 뭐 정말 도장 찍고 지금 공장 돌리고 있는 거냐, 이렇게 봤을 때 또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요 앞에 기존 사업들, 기존의 이제 주력 매출만 보면은 대부분은 이제 수주 확정 후 납품 단계에서 2023년 매출, 2024년 매출, 2025년 매출을 이렇게 잡아냈거든요. 근데 앞서 얘기한 대로, 그리고 또 안테나 쪽에서도 보면은 수주 확정 후 납품 단계에서의 미래 추정 매출들을 기반으로 순이익을 추산을 했죠. 그런데 이 회사가 가장 드라마틱하게 매출이 늘어나면서 실적을 견인하고 우리의 지금 현재 IPO 몸값을 만들어내는데 1등 공신인데, 이 N그룹 부분의 매출을 보면요, 아직은 납품, 수주 계약이 안 이루어졌어요. 구매 의향서 정도를 주고받은, 그래서 이메일로 문의하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확률 가중치를 80%나 좀 줘서 매출로 일어날 가능성을,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이제 매출이 이렇게 일어날 거다, 이렇게 잡은 거예요. 일단은 2023년에요. 그리고 2023년 이후에는 보면은 또 추정치도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구매 의향도 듣지 않은 상태에서 시제품을 검증해서 이제 계약을 우리 한번 팔아볼까요? 이런 협의 단계에 있는데, 이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미래 추정 매출을 만들어냈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이 회사가 지금 100% 이제 어떻게 보면 매출로 실현될 거라는 거는 요 정도, 요 부분선입니다. 요 부분선인데, 이 회사에 지금 한 1200억 정도에 되는 시가총액을 만들어내는 매출은 요 초소형 전송선로를 통해서 실현될 거야, 이 부분에 견인할 거다라고 이제 회사 측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매출화 될지에 대해서는 좀 아직은 확신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현재 좀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서 또 어떻게 보면 좀 낮은 시가총액으로 이게 상장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총 규모 자체가 적은 상태에서 한 1,000억 원 언저리에서 상장을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 이후에 주가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가 생기죠.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주식이 전체 한 37%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보면은 기존 주주들의 물량이 한 15% 정도 돼요. 이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산 공모가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미리 주식을 사놓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앞으로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조금 주가가 오르면 바로 매도하면서 차익 실현을 할 가능성이 가장 다분하죠. 그리고 이제 그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이 회사는 또 상승세가 좀 제한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초가가 잘 가고 그 이후에는 조금 하락하는 국면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좀 상장 후 전략을 이제 코너니까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일반 청약에 참여하신 분들, 그래서 공모주를 받으신 분들은 웬만하면은 이제 주가가 첫날, 둘째 날 이럴 때 크게 오를 때 그때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혹시 일반 청약에 참여하지 못해가지고 추가 매수 기회를 누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7% 남짓의 보호예수 확약을 기관들에게 받았잖아요. 그런 물량들이 좀 풀리고,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보면 좀 조정이 됐고, 그리고 이 회사의 어떤 실적들이 조금 앞으로 한 2분기, 3분기 이런 실적 공시들이 좀 나오고서 이 회사가 우리 투자자들에게 얘기한 대로 어떻게 보면 미래 추정 순이익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보인다고 한다면 그 시점에 추가 매수, 그 시점에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혹은 신규 매수를 하시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좀 더 안전하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조금 이 촬영 녹화가 지금 아침에 이루어져가지고 제가 말을 좀 많이 더듬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좀 궁금하신 부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방송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